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GM의 이 LG화학 배터리 리콜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결국 그 전에 제가 이제 NHTSA가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알려드렸고요. 결국 이제 GM이 리콜을 단행했고 한 68,000대 정도의 이제 쉐비 볼트를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댓글에서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같은 배터리를 쓰니까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이게 자발적 리콜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나 자발적 리콜을 한다 그래서 NHTSA가 뭐 방관한다든지 그걸 뭐 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자발적 리콜이 고려는 되겠지만 자발적 리콜을 하든 강제로 맞아서 리콜을 하든 리콜은 리콜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발적 리콜 역시 NHTSA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쉐비볼트가 이제 차고에 넣지 말라라는 그 GM의 일단 기본적인 템퍼러리 패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꽉 충전시켜가지고는 차고에 넣지 말아라, 혹은 여러가지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를 제한하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려줬지만, 이번 리콜의 해결책은, 그렇죠, 이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 코나 EV의 리콜에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거와 이제 비교해 보려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GM 역시도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GM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단 리콜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한국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은 소송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소비자들은 한 5만 대라고 여기 지금 5만 대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안 걸까? 왜냐면 결국 해결책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주행거리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량을 100%였는데 이제 90%만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배터리 100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을 10%를 더 줄인 거죠. 그래서 90%만 이제 쓸 수 있게, 그게 이제 해결책이라는 건데, 이러면 주행거리가 줄어버립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코나 EV의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국에서 업데이트를 이제 유튜브로 제가 접해보니까 그래도 주행거리가 딱히 변한 것 같진 않던데, GM 볼트는 주행거리가 사실상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이걸 용량을 줄여버렸으니까요. 이러면은 소송 안 당하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간 테슬라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늘려줬는데, 그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세상 지금 다 LG화학 배터리가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두 차가 같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썼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LG화학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책임을 좀 피해가기가,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잘못이 있지만, 이게 설령 이게 두 회사가 다 BMS가 똑같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혹은 두 회사 다 테슬라를 경쟁 의식해서 주행거리를 맥시멈으로 뽑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썼을 수도, BMS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기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배터리를 썼는데 불이 났다는 거, 그리고 그 불 때문에 리콜이 단행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LG화학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의 이 매니팩처가 어디서 냈냐고 이제 상세히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당연히 있고 여러 공장인데, 지금 여기 쓰인 배터리는 이 더 벌지가 이걸 어떻게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는 한국의 오창 공장에서 생산됐다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워낙에 LG화학이 많은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하고 회사들한테 팔다 보니까, 도처에 지금 LG화학 배터리를 쓴 차들이 리콜을 단행하거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300대도 못 팔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났었는데, 그 전에 이미 아우디 이트론에서 리콜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LG화학 배터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이트론이,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이건 올해 얘기가 아닌데, 이트론의 리콜이 미국에서 첫 번째 배터리 파이어 리스크로 인한 리콜이었답니다. 이것도 역시 LG화학 배터리인데, 그런데 LG화학이 테슬라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의 롱레인지 버전은 LG화학의 NMC를 씁니다. 근데 그건 테슬라는 최근에 특히 이제 모델 3 와서는 거의 뭐 화재가 거의 보고되지 않은데요. 그렇게 많이 팔고도. 근데 거기 원통용 셀은 LG화학이 똑같이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LG화학이 만드는 파우치니까 파우치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르게 의심해 볼 점은,
이게 워낙 LG화학 배터리가 인기가 많고 그게 작년 이야기죠. 지금 다 리콜된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요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워낙 이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좀 품질 관리가 안 된 건지 그냥 만드는 족족 다 팔아서 이런 건지 그런 것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럴 때 니오는 참 핫하죠. 관심을 많이 받는데 아직은 판매량이 물론 이제 테슬라도 워낙 판매량이 적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판매량이 적지만 중국이 워낙 전기차를 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니오도 중국에서 당연히 이게 참 이게 전기차의 숙명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테슬라가 요즘 잘 피해가고 있다는 게 그만큼 참 원통형이 그러니까 아예 포맷에 진짜 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니오는 이런 리콜이 터졌을 때 그냥 배터리를 교체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서킷의 문제인 건데 배터리에 이제 와이어가 이게 눌려가지고 그게 계속 데미지를 먹게 돼서 불이 나는 것으로 추정돼서 배터리를 당연히 이제 니오는 교체를 해주죠. 왜냐면 배터리 수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압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럴 때 오히려 좀 득이 되는 저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이런 리콜이 터졌을 때는 다른 회사들은 지금 다 그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반면에 니오는 그냥 배터리 수압 방식이니까 와서 그냥 교체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나. 이번 사태로 이게 장점이 좀 부각된 것 같고요. 이 리콜이라는 게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지금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막 1년에 1000건 이상씩 때려지고 막 당하는 그 건당 최소 수십만 대에서 수백만 대씩 맞으니까요, 미국에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쉐비 크루즈라든지 그것도 이제 2020년형이죠. 이제 새 모델의 이 트랜스미션 오일이 새서 이제 리콜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루에도 수십 건의 리콜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요. 그 리콜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겁나서. 미션 오일이 새서 미션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오일이 새서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걸 리콜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역시 기본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거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기차들이 반드시 이제는 좀 물론 여전히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 화재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쉐비 볼트 때문에 이제 코나 EV에서 있었던 화재의 원인이 LG화학도 조금 좀 기울어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두 회사 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 더 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디의 문제가 좀 더 컸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실링이 요 배터리 팩의 실링이 잘 안 돼서 이제 불이 날 수 있어서 리콜을 한 건데 고속 충전 그러니까 하이볼티지 충전할 때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명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마 2022년에 나오는 차들이 내연기관들이 내놓는 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차들은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을 이렇게 개조하거나 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기존에 자기들이 잘하던 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가지고 배터리를 우겨넣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 같고 파우치가 좀 더 배터리 팩으로서요 에너지 밀도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공간을 더 잘 활용하니까요 원통형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완벽히 테슬라처럼 아예 초장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